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5월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실용급 위성을 싣고 3차 발사에 나서자 일본의 일부 누리꾼들은 노골적으로 누리호 발사 실패를 기원하는 등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 누리호의 임무는 고도 550km에서 실용급 위성 8기를 궤도에 올리는 것으로 이미 지난해 6월 2차 발사에서 위성 모사체들을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누리호가 발사된다는 뉴스가 뜨자 일본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와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댓글을 다는 등 한국의 실패를 고대했습니다. 오후 6시에 알람이 울리면 지하로 대피하자. 누리호가 일본에 떨어지면 자위대가 요격해야 한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관심이 없다는 등의 악플이 이어졌습니다. 개중에는 한국의 누리호가 러시아 기술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일본인들도 있었습니다. 누리호는 설계 및 제작과 시험 등 모든 과정이 명백히 한국의 독자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누리호 엔진은 2007년 30톤급 엔진의 핵심 부품 개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순수 국산 기술입니다. 하지만 한국을 싫어하는 혐한 누리꾼들은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일에만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과거 나로호가 러시아와 공동 개발됐던 사실에 집착해 지금도 여전히 누리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일본 누리꾼들은 러시아 쓰레기통을 뒤져 얻은 설계도로 만든 누리호 발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아마 대실패로 끝날 것이다 라고 비아냥대는 등 한국의 실패를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이 유독 예민하게 반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의 발사체 H3가 연이어 발사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일본형 발사체 H3는 일본이 약 2조 원을 투자해 만든 로켓입니다. 하지만 지난 3월 H3 1호기가 첫 발사됐으나 상승 도중 2단 로켓의 엔진이 점화되지 않았고 결국 임무를 포기하고 기체를 자체 폭파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에도 일본은 소형 고체연료 로켓인 입실론 6호기 발사에 실패했고 일본 우주산업은 안팎의 따가운 시선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2003년 11월 H2A 로켓 6호기 이후 일본이 주력 로켓의 발사에 실패한 것은 무려 19년 만의 일이었고 이것은 저물어가는 일본 경제만큼이나 국민들에게 우울한 소식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실패했으면 하는 누리꾼들이 많았던 것인데요. 하지만 지난 5월 일본의 기대와 달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멋지게 성공했고 그로부터 2달 뒤 일본이 쏘아올린 발사체는 또다시 공중 폭발해 우주 분야에서 한일 간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지난 7월 일본 아키타현 노시로시의 로켓 실험장에서 소형 로켓인 입실론 S 2단 엔진이 폭발했습니다. 당시 입실론 S는 엔진의 연소 시험 중이었으며 폭발은 점화 시점으로부터 약 1분 뒤에 발생했습니다. 입실론은 2013년에 1호기가 발사됐고 지난해 10월에 발사된 6호기는 상승 중 문제가 발생하면서 임무 달성에 실패했는데 당시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어이없게도 부품에 손상이 생겨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입실론 S 2단 엔진이 폭발한 겁니다. 그 많은 세금을 쏟아붓고도 또 실패하다니 일본 언론들의 지적도 이제는 날이 서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의 로켓 개발에서 실수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폭발로 신뢰에 금이 간 동시에 입실론 SE 개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혹평했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암울하던 일본의 우주 계획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본이 야심차게 추진 중이던 아시아 최초 우주공항 프로젝트가 완전히 좌초된 것입니다. 더구나 일본 입장에서는 사기를 당한 꼴이 되어버렸는데요. 일본 오이타연은 지난 2020년 영국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설립한 버진오빗과 손잡고 오이타공항에 아시아 최초 우주공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본 항공사 ANA홀딩스는 버진오빗과 20회가량의 발사 계약도 맺었습니다. 일본 지구관측 위성업체 IQPS는 군집 위성 발사를 위해 약 68억 원의 발사 보증금도 지불했습니다. 일본 오이타연은 아시아 최초의 우주공항을 유치하면 약 24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 우리 돈으로 1014억 원의 경제적 이익이 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오이타연 지역 기업들 역시 외계인 여권부터 영화 ET의 자전거 등 여러 우주관광 기념품들을 만들었고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위성 발사 업체 버진오빗은 얼마 전 갑자기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그간 엄청난 돈을 투자해 아시아 최초 우주공항의 꿈에 부풀어 있던 일본의 계획은 모두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일본 오이타연은 우주공항 건설 계획에 변경은 없다고 못 박았지만 버진오빗에 대한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고 전했습니다. 버진오빗은 우주발사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인데요. 버진오빗의 우주발사체인 론처원은 길이가 약 21m인 우주발사체로 지상 230km의 저궤도에 최대 500kg의 탑재체를 실어 나르도록 설계됐습니다. 론처원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나 미국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과 달리 항공기를 이용해 로켓을 공중에서 발사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공중 발사의 가장 큰 장점은 발사 방위각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또 비행기만 이륙할 수 있으면 전 세계 어느 공항이든 발사장으로 삼아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버진오빗은 그간 여러 차례 발사 실패를 겪으며 논란이 많은 기업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발사를 시작했는데 횟수는 불과 6차례였고 그마저도 2차례는 실패했습니다. 올 1월에는 영국 코널에서 소형 인공위성 9개를 쏘는데 실패했고 이 실패로 추가 자금 조달에 실패하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진 것인데요. 버진오빗은 지난 4일 파산 보호 절차에 돌입했고 지난달 16일엔 이미 영업을 일시정지하고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똥이 일본으로 튄 것입니다. 일본은 우주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지만 투자에 비해 성과는 미미합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최근 그 원인을 분석한 책이 출간돼 일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괴짜 벤처기업인으로 불리는 호리에 다카우미의 신간 2035년 10년 후의 일본이 바로 그 책입니다. 일본 경제 전문 매체 겐다이 비즈니스는 호리에 다카우미의 책을 인용하며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선진국으로서의 일본은 끝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쪽이었다면 이제 일본인이 해외로 나가야 한다. 일본 청년 이탈의 가장 큰 이유는 높아지지 않는 임금 때문입니다. 올 2월 NHK 방송은 일본에서 월급 약 182만 원을 받던 한 간병인이 영어를 배우고 호주에서 일한 뒤 월급이 약 730만 원 수준으로 오른 사연을 소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일본 온라인에선 연봉 약 2,738만 원이었던 초밥장인이 미국에서 약 7억 3천만 원에 이르는 연봉을 받는다는 사실도 커다란 화제가 됐는데요. 아직도 많은 일본인들은 재팬 에즈 넘버원 시절을 떠올리며 외국에 나가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리에는 일본 경제는 더욱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비관적으로 전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노동시장은 유연성이 없다. 이제 일본 국민들에게는 디플레이션 정신이 뿌리내리고 있다. 원재료나 연료 등의 비용이 올라도 이런 기조 때문에 기업이 가격을 인상하기 어렵고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줄 수도 없다. 오히려 우리는 가격 인상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기업에 박수 쳐주는 풍조조차 생겼다. 원래는 서비스나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가격도 올려서 직원에게 환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반대로 외국인 노동자도 일본으로의 이주를 꺼리고 있는데 일본이 이들 노동자들에 대해 기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인을 부당하게 대접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부터 이미 미국과 유엔으로부터 일본의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는 노예제도 같다. 학대, 착취적인 관행이라고 지적돼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체된 임금 상승의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일본인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까지 일본을 떠날 것이다. 이것이 일본 벤처기업인 출신 호리에 다카우미가 전망한 2035년 후 일본의 모습입니다. 우주 관련 산업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니 투자는 그렇게 하는데도 뚜렷한 성과를 못 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달 착륙과 주력 로켓 발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소형 달 탐사선 슬림과 천문위성 프리즘을 탑재한 H2A 로켓 47호기를 8월 26일에 발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지난 3월 H2A를 대체할 신형 로켓인 H3 1호기 발사가 실패하면서 톡톡히 망신을 당했지만 여전히 일본 사회의 우주에 대한 열망을 어쩌지 못하고 다시 H2A를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H2A 47호기의 슬림이 실리는 만큼 일본의 첫 달 착륙이 성공될지 일본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릴 전망인데요. 하지만 앞서 일본의 초소형 달 탐사기 오모테나시는 지난해 11월 통신이 두절됐고 민간기업 아이스페이스가 개발한 달 착륙선도 지난 4월 달 표면에 추락한 것으로 볼 때 이런 수준의 기술로 과연 일본이 달 착륙에 성공할지는 의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